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하지만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은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하반기가 되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2% 정도로 판단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중에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이라며 아주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 문제와 관련해 기존 택시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을 지난해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핀테크 지원 예산은 총 198억 6,8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참여 지원과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국민참여 핀테크 행사 부분의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핀테크 해외 진출과 일자리 매칭, 금융 클라우드 이용,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 사업자로는 2년 연속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를 선정했습니다. 금융위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62%, 1분기 37% 집행을 목표로 주요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자동차가 6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서울 여의도 콘레도 호텔에서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양대 미래 사업, 전기차와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며 6년간 29조 원을 투자해 2025년 영업이익률 6%를 달성하겠다고 중장기 전략을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2025년 전차급에 걸쳐서 전기차 11종을 갖추고 글로벌 점유율 6.6%와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중국의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50만 대를 포함해 친환경차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량 공유와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시장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미국 기업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LG전자는 차량용 음성 인식 솔루션 업체인 미국 세렌스사와 함께 웹 OS 오토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CES 2020에서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양사는 음성 인식 기능을 탑재한 웹 OS 오토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차량 안에서 각종 기능을 음성 인식으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넥슨이 새해 첫 번째 게임으로 이 서브컬처 장르의 미소녀 게임 카운터 사이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넥슨은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올해 첫 번째 신작인 역할 수행 게임 카운터 사이드의 출시 일정과 서비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서브컬처란 일본 만화풍의 미소녀 캐릭터를 강조한 장르를 일컫습니다. 정식 출시일은 오는 2월 4일로 유사한 장르의 중국발 야심작과 출시 시점이 겹치면서 한중 자존심 대결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넥슨은 초반 매출 규모가 얼마나 클지에 주목하기보다는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팬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게임 예산의 일부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건설이 연초부터 오피스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루사일 부동산 개발 회사가 발주한 6,093억 원 규모의 루사일 플라자 타워 플로3 공사를 단독 수주하고 낙찰 통지서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플로타워 4 공사를 6,130억 원대에 따는 데 이어
추가 수주에도 성공한 것으로 이로써 총 4개 구획 가운데 2개 구획에서 전체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플로3 공사는 지하 5층, 지상 7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과 상가 주변 부대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2년 말쯤 준공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회사는 지난 7일 싱가포르 스포츠청이 발주한 2,700억 원 상당의 풍골 스포츠센터의 시공사로도 선정되면서 연초 해외 건축 부분에서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들의 반발로 임기 12일째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 정부의 인사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G 베스트샵 강남 본점에 프리미엄 사운드 처금 공간을 열었습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시장 공략을 위해 고품질 사운드를 앞세워 마케팅 활동을 강화합니다. 대용제약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 기업 A2A 파마와 항암 신약을 공동 연구 개발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기업형 엑셀러레이터 D2 스타트업 팩토리를 통해 발굴 및 성장한 비닷두를 네이버 웹툰이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